2020년 4월 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날이었죠. 단 하루 만에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이 극적인 사건, 그 속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충격,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장의 심장부를 그대로 강타했던 그날의 핵심 숫자들부터 바로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무려 4.47%나 폭락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은요, 더 크게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5.36%. 정말 시장 전체에 걸쳐서 일단 던지고 보자는 투매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매도세가 얼마나 거셌냐면요. 결국 시장의 브레이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모두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잠깐 멈춰야 할 정도의 그야말로 완전한 패닉 상태였던 거죠.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시장 전체가 이렇게 멈춰설 정도의 패닉이 온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지진, 알고 보면요. 딱 하나의 방아쇠에서 시작된 강력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 사이 관계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한마디에 그 기대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의 강경 발언이 이 지정학적 불안감에 다시 기름을 부은 거죠. 자, 이 연설의 효과는요, 정말 즉각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그 결과 원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무려 18.4원이나 폭등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급격한 환율 상승, 즉 환율 쇼크가 모든 걸 무너뜨리기 시작한 첫 번째 도미노였던 셈이죠.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네? 하면서 패닉셀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환율 쇼크 앞에서 모든 투자자가 똑같이 행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이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정말 흥미롭고도 극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차트가 그날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혼돈 속에서 시장의 수급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던지면서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었던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기관이 1조 4,500억, 외국인이 1,300억, 합쳐서 거의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비상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은 다 누가 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거인들이 도망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홀로 다 받아낸 겁니다. 정말 이례적인 광경이었죠.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이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은요, 어떤 종목은 폭락하고 또 어떤 종목은 폭등하는 그야말로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우량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한 산업들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날 시장의 두 얼굴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이 7% 넘게 폭락했는데 다른 한쪽에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6% 넘게 급등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돈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에서는 돈이 빠져나와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해운이나 방산 같은 아주 극소수의 업종으로 급격하게 쏠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충격이 과연 일시적인 반응, 그러니까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건 뭐 단기적인 이벤트라서 시장이 금방 회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추세라는 건 이건 좀 심각하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 이게 새로운 추세가 된다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분쟁이 길어지고, 둘째, 그럼 당연히 유가가 오르겠죠. 셋째,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고, 넷째, 결국 고금리와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잠재적인 연쇄 반응,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이게 바로 이날의 사건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고 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죠. 결국 이날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코스피와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꽁꽁 얼려버린 그야말로 패닉의 하루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또 강력하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번 시장의 거대한 떨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게 될까요?